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세종시에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이라는 분양제도가 있었는데요. 각종 편법과 부작용으로 2021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이른바 특공 부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청사를 짓고 아파트 특별 공급까지 받은 관세평가 분류안. 이후 2021년 7월 정부는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 공급을 폐지했습니다. 그 사이 세종시의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됐고 총선 과정에서 국회 완전 이전 공약까지 나왔습니다. 두 기관의 이전으로 세종시로 옮겨갈 인원은 최소 5천여 명.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공제도 부활 논의가 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특공 부활론을 꺼낸 것은 최민호 세종시장. 이달 초 국회 직원들을 위한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공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원 당선인 2명도 특공 부활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그동안 드러난 특공제도의 문제점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거주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있었고 전매를 제한을 기간을 두지 않다 보니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만 두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은 이상에서는 부활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재개는 당정 협의와 규칙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그에 앞서 공무원을 위한 특혜라는 인식을 없앨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세종신도시와 공주를 연결하는 광역 간선 급행버스 BRT 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한별동에서 공주 종합버스터미널 구간 18.5km를 연결하는 세종 공주 BRT 도로 건설 사업을 올해 하반기 착공해 내년 말 완공,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등 신설이 필요한 BRT 노선을 발굴할 예정인 가운데 세종과 대전에 적용돼 온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는 공주와 충북 청주시로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전 7개의 선거구를 석권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공약 실행과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시에는 협치를 강조하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는데 일부 현안을 두고 적지 않은 시각차를 보여 갈등도 예상됩니다. 성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7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전! 당첨! 당선인들은 대전 교도소 이전과 연구개발 예산 복원 등 각 당선인의 1호 공약은 7명 모두의 공약이라며 공동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대전시와의 협치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시와 협력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리를 맞대는 그런 어떤 앞으로 대전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논의해 나갈 생각이고요. 시에서도 마땅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의 기류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당선인들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할 간담회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로 나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의 협치는 쉽지 않은 구도입니다. 당장 총선 당선인들은 일부 시정 현안을 두고 대전시와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영식 축제는 좀 기간을 줄여야 됩니다.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축제 기간이 길고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방적인 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가 무궤도 트램 시범 운행 등 내년 국비 확보 핵심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역 현안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이전설이 끊이지 않았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대전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중구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본사입니다. 상주 직원만 420명으로 2014년 1월 설립 당시부터 현재 건물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대전 원도심에 남은 주요 공공기관 중 한 곳인데 오는 6월 유성구 지족동으로 사옥을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입주한 건물이 낡아 안전에 문제가 있고 사무공간과 편의공간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단 측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옥 이전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찬성하는 등 특히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이제 복지라든지 정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 중구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소진공이 중구에 잔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조국 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당선인 등 중구 지역 정치권 역시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으로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시 또 이렇게 이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반면 유성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정하 당선인은 지역 균형 발전이 훨씬 중요하지만 만약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면 이전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진공은 2021년과 2022년 이전을 추진하다 지역사회 반발로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대전관광공사는 오는 24일까지 대전 세종 관광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관광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관광 관련 기업에 1인당 최대 750만 원의 인건비를 제공해 청년에게 관광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이나 세종에 있는 관광 관련 기업이나 관광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입니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경쟁에 밀려 지역 서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면서 존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단체가 지원하던 지역 서점 활성화 예산조차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생존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 문을 연 대전의 한 독립서점. 이곳에서는 책 구입뿐만 아니라 작가와의 대화나 독서 토론 등이 수시로 진행돼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층이 꽤 두껍습니다. 서점에서 그 작가님들의 어떤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지인들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데리고 오고 있어요. 하지만 10년 넘게 이어온 이런 활동들이 올해는 대폭 줄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해마다 100만 원 안팎으로 지원해오던 지역 서점 활성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작가분들을 섭외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예산을 써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값 할인율을 제한해온 도서정가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같은 처지의 지역 서점까지 경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독자, 시민 모두 싼 거를 원하잖아요. 편리한 거를. 그러다 보면은 기존 서점들은 거기에 못 따라가니까 이거 뭐 도저히 운영이 곤란할 수밖에 없죠. 현재 대전에 남아있는 지역 서점은 20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100여 곳. 대전시는 올해 전국 서점이 참여하는 북페어 등을 열어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서점들은 당장의 생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대전시가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오존 농도 상승이 예상되는 10월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1시간 오존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를 발령해 시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오존은 눈과 코 등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고농도로 장시간 노출되면 기도와 폐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전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한 번씩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대형마트에 돈가방을 두고 간 50대 남성이 직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가방을 되찾았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대전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현금 1,300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했다는 마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방 속에 든 지갑과 명함을 바탕으로 30분 만에 주인에게 무사히 돌려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산업기능요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한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 주소를 입력하고 시가 29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제2의 1 형사부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산시 영인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남성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2%였으며 술에 취해 8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